붉고 넓게 튀어나와 있고 딱딱해요. 박스 모양 이렇게 네모나고 납작하게 생기는 빙하를 이렇게 딱 찍은 것처럼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여드름 흉터도 많거든요. 여드름이 참 어려워요. 생기는 원인이 단일 원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모공은 말 그대로 이제 털이 자라나는 공간인데 여기에 부속기관으로 피지샘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피지가 적당량 분비가 돼서 원래는 보습의 기능도 해주고요. 외부에 있는 나쁜 균이나 뭐 나쁜 유해물질이 피부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오게 되면 모공의 입구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밑쪽으로 나오는 피지들이 바깥으로 원활하게 분비가 안 되니까 계속 모공을 막고 쌓이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가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또 하나 많이 영향을 주는 게 호르몬. 그래서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이유도 사춘기 때는 성호르몬이 갑자기 많이 분비가 되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잘 맞지 않거든요. 그로 인해서 피지샘의 분비도 과다해지게 되고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성인들한테 많은 원인을 주는 건 스트레스나 수면도 있어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요, 크게는 염증성이랑 비염증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증을 크게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염증 초기 단계이거나 그 피지만 이렇게 고인 것처럼 보이는 단계를 비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화이트헤드 같은 상태를 보통은 비염증성이라고 보고요.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피지가 머리 끝이 계속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피부 바깥쪽으로 여기가 산화가 되면서 까만색 블랙헤드로 바뀌기도 해요. 사실 본격적으로 병원에 찾아오신다거나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는 염증성 여드름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피지만 고여있는 상태가 아니고 거기서 염증으로 번지게 되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하시는 여드름 흉터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이 정말로 그 케어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초기에 염증이 생길 때는 모낭을 막아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모낭을 중심으로 염증이 살짝 올라오게 되고요. 안쪽으로는 농이 차죠. 그래서 이때 생기는 하얀색은 피지가 아니라 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농은 스스로 흡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이 생긴 것들을 짜내줘야 되는데 이미 염증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피부라서요. 정확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도 흉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압출기를 이용해서 적절한 힘을 주게 되면 농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사이즈가 작고 깔끔하게 압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압출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문제는 여기서 결절성으로 가는 건데 염증이 바깥으로 퍼지지 않고 안쪽으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붉고 넓게 튀어나와 있고 딱딱해요. 근데 만지면 아프죠. 이런 애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게 속으로 굉장히 깊게까지 염증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단순한 압출 같은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고요. 제일 일반적인 건 염증 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아주 연하게 희석시킨 주사를 병변에다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농도나 양 조절 그리고 주사하는 깊이, 주사의 양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농도가 좀 높은 스테로이드를 피부의 얇은 층이 아니고 피하지방층으로 깊숙하게 주사를 하게 되면 지방의 위축을 불러와요. 그래서 염증 주사를 잘못 맞고 움푹 패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사의 농도나 내지는 주사의 깊이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적절한 농도로 적정한 양을 투여를 하는 거는 좀 자주 맞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피지샘의 분비가 너무 활발해져 있다라고 하면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건 비타민 A 유도체 이 성분을 통해서 피지샘의 분비, 활성화 자체를 좀 억제를 해요. 문제는 약 자체가 뭐 쉽게 얘기하면 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속이 쓰리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들이나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권장을 하지 않아요. 이 성분의 약을 못 드시는 분들 내지는 여드름의 형태가 좀 달라서 다른 종류의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는 항생제. 이제 클린다마이신과 같은 종류의 항생제를 통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균을 제거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고요. 사실 여드름 자체가 고민이신 분들은 그 비타민 A 유도체 약을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굳이 이런 레이저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레이저 치료를 하는 이유는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여드름 흉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드름 흉터는 일단 여드름이 난 직후에는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피부가 빨갛죠.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쪽으로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붉은기가 제일 먼저 오게 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색소 침착으로 남아요. 그 또 하나는 여드름이 좀 크게 난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가 파인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박스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박스 모양 이렇게 네모나고 납작하게 생기는 곰보 자국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픽스카라고 해서 빙하를 이렇게 딱 찍은 것처럼
마치 이제 모공이 늘어진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모공 주변으로 얇고 깊은 흉터가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철감이 있는 흉터들은 치료가 좀 힘들어요. 앞서서 얘기한 색소 같은 경우는 붉은기는 혈관 레이저, 혈관을 잡아주는 혈관 레이저로 금방 완화시킬 수 있고, 색소 침착이 됐을 때에도 층의 깊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색소 레이저로 비교적 효과를 보기가 쉬운데, 요철감이 있는 흉터 같은 경우는 피부에 약간의 손상을 주는 레이저들이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좀 동반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흉터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병원에서 처치를 해서 흉터 자체가 안 남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 기름종이나 파우더 같은 거를 눌러주는 게 좀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심하게 올라왔을 때는 기름종이로 약간의 제거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너무 과도한 피지들이 피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외부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과 엉켜서 모공을 막거든요. 근데 적당량의 피지가 피부에 필요한데 너무 제거를 해버리면 내 피부는 피지를 방금 냈는데 피지가 또 없네? 그러면 피지를 더 내야지 하고 피지 분비가 더 왕성해질 수 있어요.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기름종이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기름종이 사용하실 때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그 종이의 재질 같은 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파우더 같은 것들을 덮는다거나 내지는 기름종이 같은 거 사용하시면서 수정 화장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손도 깨끗하게 씻고 덧붙이는 이 제품들도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얘네들이 또 세균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같이 묻어있게 되면 내 얼굴에 있는 피지랑 또 뭉쳐서 또 다른 트러블을 유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성 피부이시거나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내가 쓰는 제품들의 위생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양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